어머님, 저 2차 가야 되니까 설거지 싹 해놓고 가세요. 아셨죠? 아들의 새 아파트 집들이 날 투명인간처럼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땀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태연하게 고무장갑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60명의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와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휴지통에 버리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끊임없이 걸어대는 99통의 전화를 무시한 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딱 68이 되었어요. 평생을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남의 며느리로 또 엄마로만 껍데기처럼 살아온 제게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서준이와 며느리 지은이의 집들이 날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30평대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입구부터 으리으리하더군요. 아침 일찍 서둘러 도착하니 지은이가 현관까지 달려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지은이가 세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 혼자 준비하려면 정신없을까봐 일찍 왔지. 괜찮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더군요. 새 가구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너무 바쁘네요. 화장실 수건 좀 새 걸로 채워주시고 현관 신발장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아직 못 찍어서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들어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수건을 갈아 끼우고 어지러운 신발장을 정리하는 동안 지은이는 거실을 누비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비켜주세요. 거기 계시면 사진 각도가 안 나와요. 지은이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놀라서 얼른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셔터를 눌러대더니 소파에 앉아 뭔가 열심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지은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진짜 어떡해. 지은이가 울상을 지으며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열심히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가족이랑 친구들에서 딱 30명만 온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 집들이 사진을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 댓글로 가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그럼 몇 명이나 더 온다는 거야? 지금 얼추 세어봐도 60명은 될 것 같아요. 지은이가 난처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60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은 어떡하고? 음식은 케이터링 업체에 미리 넉넉하게 주문해 놨으니까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은이가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살 살폈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는 순간 딱 감이 왔습니다. 30년 넘게 며느리로 살고 엄마로 살면서 이런 눈빛은 숱하게 봐왔거든요. 설거지가 걱정되는 거니? 제가 먼저 넌지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식기세척기가 아직 설치 안 됐어요. 손님들 다 가시고 나면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원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엄두가 안 나요. 지은이가 고무장갑을 꺼내주면서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야, 지은아. 집 진짜 대박이다. 완전 호텔 아니야? 우와, 여기 전망 끝내준다. 너 진짜 부럽다, 얘. 지은이의 대학 동기들이 까르르 웃으며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서준이의 회사 동료들, 동네 맘카페에서 알게 된 젊은 엄마들까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쉴 틈 없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엄마, 여기 음료수 좀 빨리 갖다 줘. 얼음도 좀 채워주고. 서준이가 베란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냉장고에서 급하게 음료수를 꺼내 쟁반에 담아 날랐습니다. 어머님, 여기 앞접시 더 필요해요. 빨리 좀 주세요. 이번엔 거실에서 지은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접시를 챙겨 나왔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음료수를 따르는 일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거의 본체만체했습니다. 몇몇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아, 도우미 아주머니신가 봐. 수고하시네요. 기가 막혔지만 대꾸할 힘도 없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지은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 받은 거야. 이 동네에 이런 평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러게 말이야. 운이 좋았지 뭐. 우리 신랑 직장도 좋고. 베란다 쪽에서는 서준이가 회사 선배들과 골프 이야기를 나누느라 신이 났습니다. 부장님, 다음 주에 스크린 골프 한 판 어떠십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 좋지. 서준이 자네 요즘 공 좀 치나 봐? 연락 주게. 시간이 흐를수록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5시가 넘어가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잠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쓰레기 봉투 꽉 찼어요. 좀 갈아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또다시 날아와 꽂혔습니다. 휴지통으로 가려다 갑자기 소변이 급해져 화장실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지은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지은이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지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손만 휘휘 저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땀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산발이고 얼굴은 상기되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멍하니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어머니인가? 도우미인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이나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고개를 들어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저녁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는 저 주황빛 노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옛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종로 뒷골목 그 작은 가게, 제 베이커리의 저녁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오늘과 똑같은 주황빛 하늘과 오븐에서 갓 구워낸 타르트가 식어가는 그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박순이가 아니었습니다. 파티시의 순이.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고 제 손에서 탄생한 디저트들은 예약 없이는 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저는 꽤나 잘 나가는 파티시에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도 아니었고 헌신만 강요받는 엄마도 아니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점점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방 쪽에서 지은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 케이터링이야? 입에서 살살 녹네. 강남에서 제일 핫한 데야. 거기 예약하기 진짜 힘든데 내가 특별히 신경 좀 썼지.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파 구석에 처박아뒀던 제 낡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떠드느라 정신이 팔려 제가 움직이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숨을 죽이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에서 제 구두를 꺼내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 같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땀으로 얼룩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엉망진창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아파트 단지 정문까지 단숨에 걸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만 대충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도로변으로 나가 손을 흔들자 빈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제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를 보며 물었습니다. 종로요. 종로 3가 쪽으로 가주세요.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징, 징, 징.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지만 꺼내보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포대교를 지나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에도 핸드폰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울려댔습니다. 진동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종로 쪽으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 거리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사님, 저기 종로 3가역 앞에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춰 서자 요금을 내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역 앞 골목길은 25년 전 제가 매일 걷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골목 입구의 분식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모퉁이, 세탁소도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간판은 세련된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정겨운 느낌은 여전했어요. 그 시간 아들 서준이네 집들이가 한창일 때 지은이가 그제야 주방으로 와서 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그릇이 모자라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보, 어머님 어디 가셨어? 안 계시는데? 엄마, 아까 화장실 간다고 하지 않았어? 베란다에 없는데? 서준이가 골프 이야기를 멈추고 대답했답니다. 그게 벌써 1시간 전이야. 지금 집안 어디에도 안 계셔. 잠깐 마트라도 가셨나 보지. 기다려봐. 아니야. 핸드백이 없어졌어. 신발장에 구두도 없고 그냥 가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서야 서준이가 사색이 되어 손님들을 뒤로하고 주방으로 달려왔답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니 제 구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는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봐.
서준이가 소리쳤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거실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 왜 이래?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대. 말도 없이. 어머 세상에. 혹시 어머님 치매 기운 있으신 거 아니야? 요즘 노인분들 갑자기 집 나가고 길 잃어버리는 경우 많잖아. 큰일이네. 지은이의 얼굴은 그 소리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답니다. 서준이는 계속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댔답니다. 10통, 20통, 30통을 넘어가도록 신호음만 갈 뿐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즐거웠던 집들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답니다.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먼저 갈게. 어머님 빨리 찾아야지. 그래, 분위기도 이런데 우리가 있는 게 민폐 같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손님들이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던 집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봤답니다. 저한테 떠넘기려고 그대로 방치해뒀던 그 수많은 접시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지은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나 지금 경찰서 다녀올게. 서준이는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집 근처 파출소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답니다. 선생님, 성인이 몇 시간 연락 안 된다고 바로 실종 신고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라고요? 서준이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진정하시고요. 일단 24시간은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혹시 어머님이 평소에 치매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으셨어요. 멀쩡하셨다고요. 그럼 일단 댁에 가셔서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친척이나 친구분들한테 연락 돌려보시고요. 서준이는 아무 소득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CCTV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지은이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답니다. 저는 골목 안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길을 멈춰선 곳은 바로 그 가게 앞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파티세리 미란.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 간판을 비추고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때 카운터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윤미란. 제가 결혼하면서 피눈물을 머금고 이 가게를 넘겨줬던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모양입니다. 미란이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씩씩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살갑게 말을 건네고 쟁반을 나르고 주문을 받는 모습이 어찌나 능숙한지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밖에 멍하니 서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딸랑딸랑.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훅 끼쳐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진한 버터 향, 부드러운 바닐라 향, 갓 구운 빵 냄새. 25년 전 제가 매일 맡으며 행복해했던 바로 그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열장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장 안에 보석 같은 디저트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상큼한 레몬 타르트, 꾸덕꾸덕한 초콜릿 무스 케이크, 알록달록한 마카롱. 저건 다 내가 만들던 거였는데 입 밖으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양이나 레시피가 조금씩 변형되긴 했지만 기본 뼈대는 분명 제가 밤새워 연구하고 개발했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이가 쟁반을 들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미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고 있던 쟁반이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쟁반 위의 컵들이 요란하게 덜컹거렸습니다. 박순희 선생님? 미란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란아. 목이 메어 겨우겨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미란이가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란이의 따뜻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찡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며느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온전한 박순희로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선생님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이리 와서 앉으세요. 미란이가 제 손을 이끌고 카페 구석 가장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미란이가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미란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미란아, 너 25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고 싶었는지 아세요? 수소문도 해보고 별짓 다 했어요. 미란이가 울먹이며 그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저는 미란이의 차를 타고 미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오늘 밤은 무조건 저랑 같이 계셔야 해요. 미란이가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포근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몸을 뉘고 나서야 꺼놨던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가족들이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중에 서준이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준이는 경찰의 도움으로 전날 밤거리 CCTV 영상을 가까스로 확보했답니다. 영상에는 제가 택시에서 내려 종로 3가 역 근처의 한 베이커리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대요. 여기입니다. 어머님이 들어가신 곳이 확실해요. 경찰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가자. 서준이는 지은이를 데리고 불이 나게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딸랑딸랑. 서준이와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미란이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오픈 준비 중입니다만. 미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박순희 씨를 찾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죠? 서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미란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순희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선생님이요?
아무튼 우리 엄마 여기 있죠? 서준이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순이 선생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미란이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아들이랑 며느리인데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돼요? 지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라서 더 만나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미란이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이보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감금하고 그래요? 당신 대체 누구야? 서준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미란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비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미란입니다. 순이 선생님의 수제자이자 선생님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요? 유산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네. 당신들이 무시하고 부려먹던 순이 선생님은 25년 전까지 이 업계에서 유명한 파티시에셨습니다. 뭐라고요? 서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우리 엄마가요? 에이, 거짓말도 정도껏 하세요. 평범한 주부라고요? 미란이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천재 파티시에셨어요. 그런데 꽉 막힌 시댁의 반대로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셨죠. 저는 그저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 그분의 레시피로 사업을 이어온 것뿐입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제 집들이 날 그 대단한 시어머니에게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떠넘기고 도우미 취급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미란이가 선전포고하듯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라니요? 네. 세상의 진실을 밝힐 겁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순이 선생님의 명예를 제 손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 그때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미란이가 저를 카페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지켜보세요. 제가 아래서 확실하게 터트리고 올게요. 정말 괜찮겠니?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네. 이건 무조건 해야 해요. 선생님 억울해서라도 해야죠. 미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2층 창가 구석자리에 몸을 숨기듯 앉았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아래 카페 앞 거리가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광경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삼각대를 설치하는 유튜버들, 핸드폰을 든 사람들까지 카페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가 카페 앞 테라스에 마련된 간이 연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미란이의 모습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티세리 미란의 대표 윤미란입니다. 미란이가 마이크 앞에 서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파티세리 미란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란이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1990년대 중반 바로 이 자리에 박순이라는 천재 파티시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밤새워 개발하신 독창적인 레시피들이 현재 이 브랜드의 모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출산 이후 시댁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피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정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저에게 가게와 모든 소중한 레시피를 맡기셨습니다. 미란이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25년 전 작성된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직접 수천 번 실험하며 쓰신 친필 레시피 노트, 그리고 선생님이 빵을 굽던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대형 모니터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브랜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프랜차이즈 30개 지점에 연 매출 3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박순희 씨에게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법률 자문을 모두 마쳤고 선생님께 정당한 지분 양도와 그동안 드리지 못한 로열티를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정식 복귀를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미란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가 있는 2층 창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선생님, 선생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란이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25년 만에 누군가 제 진짜 이름을, 잃어버렸던 제 존재를 세상에 목 놓아 외쳐주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온전한 박순희로 말입니다. 미란이가 기자회견을 연 다음 날부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핸드폰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수백 개나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얼른 좀 나와보세요. 미란이가 아침 대바람부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뉴스 좀 보세요.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선생님이에요. 미란이가 상기된 얼굴로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진 비운의 천재 파티시에, 가부장제에 희생된 여성 사업가, 화려한 귀환,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얘기니? 눈을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지금 SNS에서 선생님 응원 릴레이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시댁 등살에 꿈 포기한 여성들이 한둘인가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응원 댓글들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방송국 3사 뉴스부터 잡지사, 여성지 인터뷰까지 아주 줄을 섰어요. 미란이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아니다. 다 거절해다오.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네, 알겠어요. 일단 제가 잘 둘러대고 정리할게요. 그렇게 며칠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서준이는 매일같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가자. 이제 그만하고 좀 들어와. 서준이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사정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더 있고 싶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지은이도 걱정하고 저도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혀요. 미안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서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습니다. 축 처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란이가 낯선 남자 한 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쪽은 방송국 PD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인상의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간 다큐멘터리 전문으로 만드시는 분이래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현우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선생님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고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보세요. 선생님의 억울했던 지난 세월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죠. 저 믿고 한 번만 해요, 네. 미란이가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딱 한 번만 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 씨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페 안에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니 제법 촬영장 분위기가 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우 씨가 부드럽게 리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파티시에가 되고 싶으셨던 계기가 뭔가요? 25살 때였어요. 우연히 서점에서 프랑스 요리책을 봤는데 디저트 사진이 어찌나 예쁘던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제과 학원을 등록했죠. 그때부터 꿈을 키우신 거군요. 네. 밤낮 없이 연습했어요. 밀가루 반죽이랑 씨름하면서 새로운 맛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이 가게를 오픈하신 거고요? 네. 30살에 종로 뒷골목에 조그만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처음엔 팔이 날렸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나중엔 예약 안 하면 맛도 못 볼 정도로 대박이 났죠. 신이 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시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죠. 현우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시댁 반대가 워낙 심했어요. 여자가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라고,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미란이한테 가게 넘기고 그만뒀죠. 그 긴 세월을 주부로만 사셨네요. 네. 그냥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박순이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로만 불리면서요. 그러다 그날 집들이 때, 네. 그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2회를 살았는데 내 인생은 어디 갔나.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뒤 안 재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촬영은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제 인생 이야기를 난생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사셨거든요. 꿈 많고 재주 많은 분이셨는데 결혼하고 다 포기하고 사셨어요. 현우 씨가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방송 보시면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현우 씨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다음 날 미란이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변호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뭔데? 일단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경영 복귀 및 지분 양도 제안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귀 제안서? 네. 선생님을 우리 브랜드의 정식 공동대표로 모시고 싶어요. 미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동대표직 수락. 지난 25년간의 로열티 보상금 지급. 보상금이 10이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선생님 레시피로 25년 동안 번 수익 생각하면 당연히 드려야 할 몫이에요. 이게 정말 내 돈이니? 믿기지가 않아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다 선생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예요. 미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한참 동안 12억이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 아껴 쓰며 살던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거액이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선생님이 당연히 누리셔야 할 권리고요. 며칠 후 미란이가 저를 본사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본사 주방이에요. 으리으리한 주방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식 오븐에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작업대, 대형 냉장고들. 어머, 저기 저 작업대 내가 옛날에 쓰던 거 아니니?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라 아까워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25년 동안 닦고 조여서 썼죠. 주방에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젊은 파티시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20살간 넘거나 30 초반 되어 보이는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 주목해 주세요. 이분이 바로 박순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브랜드의 전설이자 창시자시죠. 미란이가 우렁차게 소개했습니다. 젊은 파티시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반짝거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 파티시에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제과학교 다닐 때 선생님 레시피 책 보고 공부했어요. 실물로 뵙다니 진짜 영광이에요. 목소리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부끄럽네요.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 것도 선생님 레몬 타르트 레시피 응용한 거예요.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녀를 따라 작업대로 갔습니다. 오 반죽 상태가 아주 훌륭하네요. 결이 살아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꽃처럼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기왕 오신 김에 저희랑 같이 작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란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나도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여기 다들 선생님 손길 기다리고 있어요. 앞치마를 받아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허리에 두르는 앞치마였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하얀 밀가루, 노란 버터, 설탕, 계란.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익숙한 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밀가루를 만져봤습니다. 보들보들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감격스러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알아서 척척 움직였습니다. 2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선생님 손놀림 진짜 빠르시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셔. 젊은 파티시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과 함께 뒹굴며 타르트를 구웠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아이디어도 내고 맛도 보고 팁도 알려주면서요. 작업을 마치고 앞치마를 벗는데 온몸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미란이가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좋다. 정말 너무 좋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껍데기가 아닌 진짜 박순이로 숨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복귀를 결심하고 서준이와 지은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 룸을 예약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이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니? 앉아라. 자리를 권하며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 과거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고요. 서준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한 적 없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알았으면. 해서 뭐하니? 다 지난 일이고 시댁에서 싫어하는데 분란만 만들지. 서준이의 표정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놀라움과 배신감,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셔서 저도 좀 얼떨떨해요. 친구들이 다 물어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은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유명인은 무슨, 그냥 옛날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거지. 뉴스랑 신문에 계속 나오시잖아요. 목이 타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이 많이 바빠질 것 같다. 당분간은 얼굴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조심스럽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제 사업하시느라 바쁘실 테니까요. 서준이가 짐짓 이해한다는 듯 말했지만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때는 오시는 거죠? 어머님 없으면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정하자. 네, 상황 봐서요? 그래. 내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약속은 못하겠구나. 다시 쌓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때마침 음식이 나와서 말없이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저기 엄마.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준이가 뜸을 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니? 혹시 회사 복귀하시면서 뭐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받는 거라니? 그러니까 뭐 계약금이라든가 보상금 같은 거요. 꽤 큰 돈일 것 같아서요. 서준이가 눈치를 보며 슬쩍 떠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했다. 일부러 모호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알겠어요. 서준이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지은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질투와 불안함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가방을 챙겨 들고 미련 없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이 아닌 미란이네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영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제 인생을 찾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감수해야겠지요. 복귀한 지 어느새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미란이와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머릿속에만 꾹꾹 눌러 담아뒀던 아이디어들을 마치 보따리 풀듯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선생님, 이 레시피 진짜 미쳤어요. 대박 예감이에요. 미란이가 제가 방금 만든 딸기 무스 케이크를 한 입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그래, 입에 맞니? 네. 이건 무조건 이번 신제품 메인이에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우리는 야심차게 새로운 시그니처 디저트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컬렉션 이름은 고심 끝에 순이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선생님의 잃어버린 25년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미란이가 이름을 설명하며 씩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마음에 든다.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대망의 론칭 행사는 한남동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저는 너무 긴장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생님 준비 다 되셨어요? 미란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떨린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는 건 처음이라.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무대 체질이시잖아요. 평소처럼만 하시면 다들 반할걸요. 호텔 연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업계 유명 인사들부터 기자들, 파워 블로거들까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무대 뒤 커튼 틈으로 연회장을 몰래 훔쳐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선생님 이제 나가셔야 해요. 큐사인 떨어졌어요. 미란이가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이지 꿈만 같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이고 저를 주목했습니다.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 VIP석에 서준이와 지은이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많은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와 지은이도 일어나서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지은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시식회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제 디저트를 맛보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술인데요. 맛이 깊이가 달라요. 레몬 타르트 상큼한 게 완전 환상적이에요. 이 무스 케이크 식감이 장난 아닌데요. 입에서 녹아요, 녹아.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정중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신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청담동에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디저트 맛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혹시 저희 레스토랑과 협업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협업이요? 네. 저희 정식 코스 마지막 디저트 메뉴로 선생님 레시피를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름 걸고요. 영광이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함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꼭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쪽에서는 현우 PD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현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웃으세요. 현우 씨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현우 씨가 촬영한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나레이션이 깔렸습니다. 3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지만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와, 예고편만 봐도 눈물 난다. 완전 감동적이야. 다큐 언제 방송된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회사 지분 계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생님, 첫 정상금 입금됐어요. 미란이가 서류를 팔락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이요? 네. 25년치 밀린 로열티랑 지분 정상금 합친 거예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월급도 나와요. 여기 보세요. 미란이가 급여 명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본 월급 500만 원에 분기별 배당금까지 합치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2억 원은 훌쩍 넘을 거예요. 세상에. 네. 회사가 더 성장하면 배당금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그 답답한 빌라 생활을 청산하고 온전한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요. 미라나, 나 혼자 살 집 좀 알아봐야겠다. 어머, 잘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회사 근처 한남동 쪽에 괜찮은 오피스텔 봐둔 거 있어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그래, 당장 가보자. 우리는 한남동에 있는 고급 신축 오피스텔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20평대 중반의 모던하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선생님? 전망도 좋고 보안도 철저해요. 아주 마음에 든다. 회사랑도 가깝고 딱이네. 그럼 바로 계약할까요? 그래, 하자. 주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주방에서 파릇파릇한 젊은 파티시애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이 크림 농도 좀 봐주세요. 이 정도면 될까요? 어디 보자. 조금만 더 저어봐. 뿔이 더 단단하게 서야 해.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맛을 보고 조언을 해주는 일. 25년 만에 되찾은 저의 찬란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미란이와 함께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원두 커피 클래스도 듣고 미술관도 다녔습니다. 선생님, 원두 갈 때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오향이 정말 기가 막히네. 이게 커피의 매력이구나. 남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못 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 해나갔습니다. 현우 PD는 틈날 때마다 회사에 들러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다큐 예고편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방송 전인데 벌써 실검 장악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좋게 봐주니 다행이네. 어느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윙윙.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서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엄마, 혹시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엔 괜찮다만. 그럼 내일 오후에 카페에서 좀 봬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서준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가니 서준이가 먼저 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이 까칠하게 상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습니다. 서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대요. 뭐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었는데 제가 포함됐어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니, 네 나이가 이제 42인데 벌써 명퇴라니 그게 말이 되니? 그러게요. 근데 이 나이에 재취업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저 같은 차장급 연봉 맞춰줄 회사가 없어요. 서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지은이랑도 밤새 상의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대출이자까지 막막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가 마른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 말해보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혹시 5천만 원 정도만 급하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직금 정산되고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서준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의 처지가 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저는 서준이에게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서준이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눕자마자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가장이 직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막막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손에 쥔 돈인가 싶어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제 정당한 권리이자 핏값이었으니까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끙끙 앓으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결단을 내렸습니다. 5천은 무리고 3천만 원 정도라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밤새 고민해 봤는데 5천은 좀 어렵고 3천 정도는 어떻게든 융통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는 떴는데 왜 답이 없지?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서준이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란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왜 그러니? 가게에 무슨 일 생겼어? 아들 서준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카페로 쳐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라고? 네. 양복 입은 남자랑 같이 와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난리예요. 선생님이랑 저랑 다 모이라고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알았다. 지금 바로 가마. 택시를 잡아타고 카페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준이와 지은이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인사하세요. 이쪽은 김철수 변호사님이세요. 서준이가 옆에 앉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니?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일이 있나? 어이가 없어 서준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매듭지어야 해서요. 서준이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미란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순희 씨의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의뢰인 서준 씨와 지은 씨는 현재 박순희 씨가 수령하신 회사 지분과 보상금이 가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미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받은 그 돈, 엄마 혼자 잘나서 번 거 아니잖아요. 서준이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지난 25년 동안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가족 덕분 아니에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돈 벌어오고 저도 자식된 도리로 효도하고. 서준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희도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했잖아요. 그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들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동네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맘카페에서도 강퇴당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지은이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자녀가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팔락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보세요, 변호사 양반. 미란이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건 순희 선생님이 만든 레시피에 대한 피땀 어린 보상이라고요.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하지만 그 공백 기간 동안 박순희 씨는 경제 활동 없이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족의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 당연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강도질이나 다름없어요. 미란이가 분에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기 의뢰인 측의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령한 보상금 12억 원 중 8억 원을 지정된 가족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 향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50%를 가족과 공유할 것.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합리적? 미쳤어. 이건 날강도 짓이야. 미란이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준아, 네가 정말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이건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서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내로 확답 주십시오. 만약 불응하실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쐐기를 박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이와 지은이도 덩달아 일어났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어머님. 지은이가 가방을 챙겨들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카페,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란아, 나 어떡하니?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절대 굴복하시면 안 돼요. 저런 페륜아들이 어디 있어요. 미란이가 씩씩거리며 분노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은커녕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던 지난 3개월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한순간도 평탄하지가 않은 걸까? 원망 섞인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나다.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전화 그냥 다 포기할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분도 다 넘겨주고 보상금도 달라는 대로 줘버릴게. 그냥 다시 옛날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 선생님, 제정신이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란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란아.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너무 지치고 힘들다.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당장 갈게요. 오지 마라. 나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미란이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미란이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문이 열리자마자 미란이가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란아. 미란이의 품에 안기자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 25년 전에도 이렇게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혼자 울고 계셨잖아요. 미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내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싸우니?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선생님 몫이에요. 선생님 인생이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우 PD였습니다. 받으세요, 선생님. 미란이가 억지로 핸드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내일 방송국으로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꼭 만나보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제발 저 믿고 한 번만 나와주세요. 미란이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획 낚아챘습니다. PD님? 저 미란이에요. 내일 무조건 갈게요. 시간이랑 장소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이가 전화를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봐요, 우리. 미란아. 선생님, 제발 접어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만은 끝까지 싸워봐요, 네.
미란이가 제 두 손을 잡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미란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가볼게.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그래. 나가자. 비장한 마음으로 가방을 챙겨 미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 미란이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만나실 변호사님 진짜 능력자래요. 현우 PD님이 공들여 모신 분이라니 믿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창밖을 보는 제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어제보단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기다리던 현우 PD의 안내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순희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연 변호사가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연은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드님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너무합니다. 저는 가족법 전문입니다. 특히 여성 재산권 분쟁을 주로 맡아왔죠. 선생님을 꼭 돕고 싶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당장 변호사 쓸 비용이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건 제 신념 문제입니다. 소연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료로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희생하다 뒤늦게 찾은 권리마저 빼앗기는 경우요. 제가 못 봅니다. 진심 어린 눈빛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 증명 좀 보여주시겠어요? 미란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소연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억지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선생님이 받으신 돈은 레시피라는 지적 재산권의 정당한 대가예요. 부부 공동 재산도 아니고 자녀랑 나눌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쪽 변호사는 판례가 있다던데요. 자녀가 사업에 구체적으로 기여했을 때나 하는 소리죠. 아드님이 선생님 레시피 만들 때 밀가루라도 날라줬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해당 사항 없어요. 오히려 이건 협박장입니다. 협박이요? 법적 조치 운운하며 돈 요구하고 압박했잖아요. 공갈 미수나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고소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강력한 협상 카드로 쓰자는 거죠.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물러섭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현우 PD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기자회견 때 찍은 미공개 영상입니다. 화면 속 서준이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꿈을 이루신 어머니를 제 모든 걸 걸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 지은이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어머님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들이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소연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두 사람의 이중성을 증명하는 거죠. 존경한다더니 돈 냄새 맡고 돌변한 태도, 판사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게다가 며느리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분석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요? 네. 시간 끌면 저쪽 기만 살려줍니다. 초장에 꺾어야죠. 불안한 눈으로 미란이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가세요. 저도 같이 가서 지킬게요. 미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강남의 한 빌딩. 서준이 측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서준이와 지은이, 김철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철수 변호사가 여유만만하게 맞이하다 제 옆에 소연 변호사를 보고 흠칫했습니다. 엄마. 서준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박순희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소연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자 김철수 변호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연 변호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님, 보내신 요구사항 검토했는데 법적 근거가 전무한 억지더군요. 뭐라고요? 박순희 씨 자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분할 대상 아닙니다. 가족들 기여분을 무시할 순 없죠. 어떤 기여요? 소연 변호사가 서준이를 쏘아봤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 레시피 연구할 때 재료비 한번 보태드린 적 있습니까? 그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서준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기여한 게 없네요. 오히려 이 요구서는 공갈 협박입니다. 협박이라니요. 말씀 지나치십니다. 엄연한 가족 간 권리 문제입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발끈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부당하게 재산 갈취하려는 게 공갈입니다. 명백한 범죄죠. 소연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 안 왔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가 애원하듯 저를 불렀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변호사까지 써서 이러셔야겠어요? 서준아. 떨리지만 단호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도 이제 내 권리 지키고 싶다. 더 이상 안 참아. 엄마. 25년 동안 난 그림자처럼 살았다.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도 잊고 살았어. 하지만 이번만은 양보 못한다. 이건 내 인생이야.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소송 진행하신다면 협박죄,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겠습니다. 승산은 저희 쪽의 100%입니다. 소연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다큐 미공개 영상, 인터뷰 녹취록, 문자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존경한다더니 돈 생기니까 태세 전환한 거 판사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고 서준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김철수 변호사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시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선생님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멋지셨어요. 미란이가 저를 부축하며 환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카페 주방에서 반죽을 하고 있는데 서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왔니? 앉아라. 서준이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식 도리도 잊고 괴물이 됐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준아. 지은이도 며칠 내내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서준이가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변호사는 해임했어요. 그리고 이거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재산 분할 요구를 철회한다는 각서예요. 서류를 받아드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한다고 설쳤지만 엄마를 제대로 못 지켜드렸어요. 엄마 꿈이 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한 번도 여쭤본 적 없었어요. 그냥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엄마로만 알았어요. 서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울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용서는 이미 했다. 넌 내 아들이잖니. 엄마. 하지만 이제부턴 달라져야 한다. 희생만 하는 엄마는 이제 없다.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가족으로 남자. 네 엄마. 명심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말없이 온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아 차 한 잔 마실래?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네 엄마. 엄마가 주시는 건 다 좋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갓 구운 타르트를 내어 주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난생 처음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엄마와 아들로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저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오늘이에요. 우리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날. 미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팔짝팔짝 뛰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꿈만 같구나. 강남 3층 건물 전체를 쓰는 우리 매장, 순이의 시간 플래그십 스토어.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섰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오픈 전인데도 300명이 넘는 인파가 긴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우리 손님들이라고? 그럼요. 요즘 핫플레이스로 소문 다 났잖아요. 어머, 저기 서준이랑 지은이도 와 있네. 인파 속에 서준이와 만삭인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손주 보시겠네요, 선생님. 그러게.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드디어 오픈 시간이 되고 매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와, 인테리어 진짜 대박이다. 디저트 좀 봐.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완전 예술 작품이야.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올 때 서준이와 지은이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서준이가 커다란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몸도 무거운데 오느라 고생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큰 매장까지 내시고 존경스러워요. 지은이가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기 만나겠네.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 다음 달 예정일이에요. 건강하게 나아서 보여드릴게요. 서준이 너는 회사 적응 잘하고 있니? 네 엄마.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분위기도 좋고 일도 재밌어요. 예전보다 월급은 좀 적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잘 됐다.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그리고 지은이 여기서 주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정말이니? 네 어머님. 저도 제과제빵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요. 애 낳고 몸 좀 추스르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언제든 환영이야. 열심히 해보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픈 행사는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달 후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방송 대상 시상식장. 현우 PD의 다큐멘터리 65세, 박순희의 시간이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부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순희 씨.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빨리 올라가셔야죠. 미란이의 등 떠밀림에 후들거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트로피의 감촉. 63년 인생에서 난생 처음 제 이름 석자로 받는 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앞으로의 찬란한 25년을 얻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수많은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고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소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다 소연 씨 덕분이에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요? 전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법 지식은 제가 채우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분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주세요. 그럼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눈빛이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야. 나는 그냥 박순이야. 자랑스러운 박순이. 오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100일입니다. 지은이가 건강하게 낳은 딸아이, 이름은 제가 지어주었습니다. 서희는 어떠니? 내 이름 순이에서 희자를 따고 상서로울 서자를 써서 희망차고 상서로운 아이라는 뜻이다. 어머 너무 좋아요. 이서희. 부르기도 예쁘네요. 100일 잔치는 우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선생님, 이 케이크 진짜 역대급이에요. 예술이에요, 예술. 미란이가 제가 만든 3단 케이크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고 현우 PD도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 완전 선생님 전속 사진사 된 거 아시죠? 오늘 인생샷 건져드리겠습니다. 지은이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서희 한번 안아보세요. 그래, 이리 온. 아이고 예뻐라. 아기를 받아 앉아 깃털처럼 가벼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기가 저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님, 전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자기 꿈 포기하지 않고 살게 키울 거예요. 어머님처럼요. 그래, 넌 아주 훌륭한 엄마가 될 거다. 서준이가 다가와 아기 볼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서희야,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멋지고 당당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 알았지? 아들을 바라보는 제 눈길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준이도 지난 1년 새 참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매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3살에 내 인생의 진짜 봄을 맞이하는구나. 품에 안긴 서희의 고사리 같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서희야, 너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라. 누구의 그늘이 아니라 온전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해.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고. 미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행복하세요? 응.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너무 행복해요.
나야말로 내 덕분이지. 고맙다, 미란아. 우리가 환하게 웃는 순간 현우 씨의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최고의 사진이에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가볼게요. 서희가 졸려해서요. 그래, 어서 가라. 조심히 가거라. 서준이네를 보내고 미란이와 정리를 마친 뒤 홀로 매장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쇼케이스 안 디저트들이 제 분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이. 나는 박순이다. 63살 파티시의 박순이. 매장을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기사님, 저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일 있으셨나 보네요. 네. 손주 100일이었거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복 받으셨네요. 집에 도착해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오로지 저만의 공간, 제 명의로 된 집.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천사 같은 서희, 화려한 케이크, 웃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살아갈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이 새롭게 시작될 또 다른 하루가 몹시도 기다려졌습니다. 박순이의 진짜 인생. 이제 막 찬란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제 꿈을 잃은 채 살아왔지만, 이젠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